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 걸으시나요? 혹시 만보 이상 걷는다고 해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 어쩌면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탑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침이면 운동화 끈을 조이며 성실히 동네를 한 바퀴 돌았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며 나쁜 습관 하나 없는 노년을 보낸다고 자부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늘 저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불러주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고 잠이 쉽게 들지 않더군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직감은 결국 한 의사의 말 한마디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지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진짜 걷는 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의 모든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라는 것을요. 자, 이제 저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보시겠습니까? 걷는다는 말에 숨겨진 동양의 지혜, 몸이 늙지 않는 법, 하루 30분으로 삶이 바뀌는 비밀을 지금부터 한 장 한 장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걷는다는 것이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작이라 믿어왔습니다. 다리는 그저 몸을 이동시키는 기관, 멀리 가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다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몸의 뿌리이자 생명의 기둥, 그리고 수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다리를 신장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신장은 기운을 저장하는 곳이고 그 기운은 다리를 통해 퍼지며 생명을 지탱하지요. 동의보감에서는 노화가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걷는 힘이 줄고 오르막길을 피하게 되고 계단이 두려워지는 순간 우리 몸속의 전기 또한 소리 없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학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다리의 근육량은 단순히 걷는 힘을 넘어 당뇨, 심장질환, 치매 등 주요 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고관절의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줄어들면 내장기관과 혈류순환, 면역력 모두 함께 약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단순히 무릎이 시큰하다는 말은 무릎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스템이 느려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다리의 힘은 넘어짐을 막는 균형 감각의 기초이며 넘어졌을 때는 회복을 위한 생명의 버팀목입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대퇴골이 약해지면 한 번의 낙상으로도 오랜 입원을 하게 되고 그 입원은 삶의 질을 급격히 낮추며 심지어는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리는 단순히 이동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황제 내경에서는 신장의 정기를 보존하려면 다리를 단련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삶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몸의 뿌리부터 지켜야 한다는 동양 철학의 몸에 대한 깊은 통찰이지요. 한 발 한 발 내디디는 힘.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실감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앉고 서고 걸으며 매일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시작은 두 다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육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느리지 않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한 번에 몇 그램, 몇 밀리미터씩 줄어드는 그 변화는
처음엔 무심코 지나치게 되지만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려다 숨이 가쁘고 장바구니 하나를 들고도 손목이 시큰해질 때 우리는 이미 근육이라는 친구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결코 절망이어선 안 됩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힘을 기르는 자는 도를 잃지 않으니 힘이야말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첫째 수단이다. 노화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근육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늦은 때란 없는 법이지요. 처음엔 손바닥만한 밴드를 당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천천히 팔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몸이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 30분이 가진 힘입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장비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도 조금 움직인다는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몸은 그에 대한 답으로 다시 근육을 선물로 되돌려줍니다. 그 선물은 단지 물리적인 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이 생기면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곧아집니다. 허리가 펴지면 마음도 당당해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 삶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근육의 철학입니다. 옛날 무사들은 하루의 수련을 한 동작이라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그 힘을 다졌던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갑옷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의지, 일상을 지키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근력은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노년을 지키는 고요한 저항이며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오래도록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근력이 몸을 세우는 뼈대라면 유연성은 그 위에 흐르는 바람입니다. 힘이 있되 굳지 않고 단단하되 막히지 않아야 진짜 건강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연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왔습니다. 스트레칭은 부상의 예방 정도로만 여겨졌고 허리를 굽히기 힘들거나 어깨가 뻐근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필요했음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도덕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부드럽고 유연하나 죽을 때 굳고 메말라 있다. 부드러움은 곧 생명이고 굳음은 죽음의 징조라는 뜻이지요. 몸이 굳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절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넘어 내 안의 흐름이 막히고 기운이 흩어지며 마침내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날 그런 굳음을 깨달았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힘은 붙었지만 허리를 돌릴 때마다 옆구리가 저리고 팔을 들면 어깨가 뻣뻣하게 걸렸습니다. 무언가가 여전히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막힘은 단순한 신체적 저항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 일상에 쌓인 긴장, 세월의 두려움이 몸에 새겨진 결과였습니다. 지성호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몸부터 자유로워져야 삶도 자유로워집니다. 그 말은 저에게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옆에서 양팔을 들어 기지개를 켜듯 쭉 뻗는 것부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 엉덩이를 푸는 동작까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몸을 푸는 순간들. 그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만지는 시간이었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시간이었으며 오랜 침묵 끝에 마음이 응답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양말을 신는 게 쉬워졌고 차에서 내릴 때 허리가 더는 찌뿌드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팔을 천천히 돌리는 그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스트레칭은 몸의 결을 푸는 동시에 내면의 매듭도 하나씩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큰 자유는 부드러움에서 온다. 몸이 유연해지면 삶도 유연해지고 몸이 풀리면 마음도 따라 풀리게 마련입니다. 그 부드러움은 나를 억누르던 감정들을 풀어 다시 살아있는 나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유연성은 그래서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유연하게 고요히 살아가는 삶의 형태이지요. 매일 아침 30분 내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깨우는 시간은 그 어떤 약보다 깊고 따뜻한 치유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내쉬는 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 역시 그 끝은 숨으로 마무리됩니다. 숨은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을 잇는 끈이자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유일한 흐름이지요. 반야심경의 구절처럼 관자 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미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을 건너셨다. 는 말씀은 깊은 명상과 호흡, 곧 심폐의 평화가 고통을 넘어서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주 잊습니다.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칸을 오르면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쁜 숨이 오를 때 비로소 우리는 심폐력이란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이 버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성호 박사님은 말했습니다. 심장은 근육이고 폐도 훈련이 필요한 장기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지고 자극을 주면 강해집니다. 그 말은 곧 숨을 쉬는 것도 연습이고 숨을 고르는 것도 훈련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공원을 조금 더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팠지만 다음 날은 조금 덜했고 그 다음 날은 더 멀리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제 숨은 길어지고 심장은 더 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덕경에서 말하길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하였듯 심폐력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과 느긋한 인내 속에서 완성되는 덕입니다. 이 덕이 쌓이면 몸에 활기가 돌고 마음이 밝아지며 생명이 말없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심폐운동은 단지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기운을 불러들이고 멈춰있던 기혈을 흐르게 하며 잠들었던 정신을 일으켜 세우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가라앉기 쉬운 시기이기에 매일 30분 조금 빠르게 걷거나 제자리에서 천천히 뛰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고 숨이 가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노노에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심정은 숨결처럼 부드러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숨결이 맑고 고요해야 사람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했지요. 그 말씀처럼 숨이 편해야 인생이 편합니다. 지금도 때로는 숨이 가쁘고 심장이 버거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때 속도를 줄이면 된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고 하루 30분 심장과 폐를 깨우는 그 시간이
제 삶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익숙한 골목길에 작은 턱을 넘으려다 왼발이 살짝 헛디뎠고 그 작은 틈은 제 몸을 앞으로 기울게 했고 균형을 잃은 저는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손바닥과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짧은 통증이 지나갔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오셨지만 저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날 저녁 무릎에 멍이 든 자리를 문지르며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크게 무너지는 것은 조용히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깊은 경고였습니다. 지성호 박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노년기 가장 위험한 부상은 낙상입니다. 균형 감각은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그 말은 제 안에서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넘어지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삶의 궤도를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30분 균형 감각을 위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 발로 서서 10초를 버티는 일부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고 눈을 감고 천천히 팔을 벌리며 선 자세로 균형을 유지해 보았습니다. 그 동작들은 처음엔 우스꽝스럽고 어색했지만 하루하루가 쌓이자 몸이 미세한 흔들림을 인식하고 조금씩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훈련들이 몸이 제 위치를 다시 찾도록 도왔고 무릎과 발목의 감각이 되살아났으며 발바닥의 느낌 하나까지도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 변화는 신체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몸이 중심을 잡으니 마음도 덜 흔들렸습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다는 그 확신이 내 삶 전체에 안정을 주었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중용의 도리처럼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중심을 지켜라는 가르침은 단지 인간관계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에서도 철저히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사람은 기울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결국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중심을 잃는 순간 우리는 방향도 길도 잃고 말지요. 그래서 균형 감각을 기른다는 것은 다리에 힘을 기르고 중심을 세우며 무너지지 않기 위한 내 몸과 삶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몸을 세우는 것은 단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늙지 않는 힘이고 지혜이고 생명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 있던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곧게 펴진 허리와 자연스럽게 내려간 어깨, 그리고 흔들림 없는 두 다리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돌보았는지, 어디를 외면했는지, 어느 부위가 숨죽이고 있었는지를 몸은 늘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언제나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걷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선다는 것은 중심을 잡는 것이며, 유연해진다는 것은 마음의 매듭을 푸는 일이고, 힘을 낸다는 것은 다시 일어서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리에서 출발해 심장으로 가고 숨으로 이어지며
우리 삶 전체를 감싸 안는 고리로 완성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더 이상 달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더 온전히 걷는 삶입니다. 빨리 가는 법보다 바르게 서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이며, 길을 걷는 발걸음마다 자신의 생명을 자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의 신호를 무시해 왔고, 숨의 무게를 외면했으며, 다리의 떨림을 노화 탓으로만 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30분의 시간이 내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따라 움직이며 삶이 달라집니다. 다리를 보면 수명이 보인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 나를 살피는 일이고 생명을 연습하는 일이며 삶의 품격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 집안의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기운이 고요히 돌아 질병 없는 삶, 평안한 가정 이루시기를, 하늘의 뜻 따라 도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